정신 나간 짓이에요. 고민한다고? 좋아할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한번 멀리 갈 때는 지도 찍어 보잖아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어떤 휴게소에 들려야지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캔넬이라고 하는 개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반려용품인데, 캔넬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잘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도 쉴 수 있는 반려견이 된다면은 캔넬을 차에 넣었을 때에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잘 쉴 수 있을 거예요. 보호자랑 같이 떠나는 거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어딜 가도 좋아할 거예요. 어딜 가든요. 먼저 정신 나간 짓이에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무릎에 올려놓고 운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강아지를 에어백으로 쓰는 행동이에요. 캔넬 연습이 안 됐거나 자동차를 타는 연습이 안 됐는데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어디에 가야 될 때가 있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았죠? 10마리 중에 9마리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들어가는 거를 좀 꺼려 하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집에서 캔넬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밥을 캔넬 안에서 줘도 좋고요. 아니면 간식을 하나하나 던져서 캔넬 안에 넣어서 줘도 좋아요.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굉장히 넓잖아요. 저라면은 캔넬을 2개 살 거예요. 차에다 하나를 놓고 집에다가 하나를 둘 것 같아요. 이 문을 열고 강아지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간식을 툭툭 던지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 식으로 좀 알려줄 것 같아요. 캔넬을 모르는 강아지는 여기에 들어갔을 때 문을 그냥 잠그면 절대 안 돼요.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들어가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문을 아싸 하고 이렇게 잠가버리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들어가서 강아지가 스스로 나오고 싶지 않아 할 때 그때 문을 살포시 잠가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캔넬을 가르치는 보호자들은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야.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잠가요. 당황스러워서 나오려고 하면은 어이구 어떻게 미안해 하고 문을 열어줘요. 그럼 반려견이 뭘 배우냐면, 들어갔는데 보호자가 나를 잡았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보호자가 문을 확 열었다. 그럼 나중에는 내가 들어가서 보호자가 문을 잠그면 소리를 질러야지 라고 배우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들어갔는데 문을 갑자기 잠그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공간이 넓으니까 캔넬 하나 두고 난 옆에 있으면서 이뻐도 해주고 간혹 간식도 던져주고 나가서 문 닫고 산책 한 바퀴 했다가 장담하는데 2주 정도만 하루에 5분에서 15분 정도씩 연습만 하면은 올라 라고 해서 여기 태우면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꾸준히만 해주세요. 하루에 5분씩 또는 15분씩 아니면 5분씩 3번 해주시면은 무조건 캔넬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 쓰는 거하고 차에서 쓰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집에서는 아주 편안할 정도로 크게 써요. 딱 섰을 때 머리 또는 귀도 닿지 않아야 되고, 누웠을 때 앞다리가 꺾일 정도로 작다면 저는 쓰지 않거든요. 차는 딱 맞거나 조금 작게 써요. 차 같은 경우에는 설 때 괜찮은데 고개까지 다 들 필요는 없어요. 개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너무 답답해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 정도는 아니고 딱 섰을 때 살짝 고개가 숙여지는 것 정도라면은 괜찮아요.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들어가서 한 바퀴도 돌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설 수 없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는 감금이니까 적당한 사이즈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산책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차에 한번 들리는 거예요. 차에서 뭐 3분이나 5분 정도 앉아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면 차가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차에 가서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장난감을 좀 발견할 수도 있고, 한 번, 2번씩 만들어주면은 아마 이 친구는 차를 보면은 그냥 타고 싶어 하는 개가 될 거고요. 차를 타고도 이제 즐거움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멀미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캔넬을 좋아하거든요. 차에 탈 때는 캔넬에 태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해주면 해줄수록 훨씬 더 멀미를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를 보니까 사방팔방 막 움직이잖아요. 나무도 움직이고, 그게 반려견들한테는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멀미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차에 놀러 가는 연습을 하시고 캔넬 안에 들어가게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열어놓고 강아지 태워서 나도 옆에 이렇게 앉아서 간식도 주고 이뻐도 해주고, 그러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는 이런 연습만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차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보호자는
많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고민한다고? 개 냄새를 갖다 고민한다고? 근데 그 개를 차에 태울 거라고?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반려인이라고 하기에는 냄새가 일부 날 수 있어요. 그냥 깨끗한 걸레 갖고 다니면서 조금 닦아주고, 소독되는 물티슈 있잖아요, 그거 갖다 좀 닦아주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 자주 시켜주고,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방향제,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한 그 냄새를 개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문이에요. 문 열리고 닫히고가 괜찮나? 가끔씩 좀 부실한 친구들은 문이 툭 하고 열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위에 바람이 통하는 데가 있나? 또 하나는 손잡이가 있는 캔넬인가 손잡이가 없는 캔넬인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캔넬이 이게 얼어서 잘 깨지는 플라스틱이 좀 있어요. 들어갈 때 캔넬 턱이 높은 걸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것만 좀 고려하시면 괜찮고, 만약에 내가 좀 잘못 골랐다, 괜찮아요. 쿠션을 잘 사시면 돼요. 허리나 관절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푹신한 쿠션이 아니라 조금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훨씬 좋아요. 또 하나, 미끄러지지 않게. 캔넬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바닥이 좀 미끄러워요. 그냥 맨바닥에 반려견을 집어넣으면 좀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담요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딱딱하면서 잘 모양이 접히지 않는 쿠션을 깔아주면은 뭐 어떤 캔넬도 괜찮을 거예요. 환풍구, 손잡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나? 이것만 좀 고려하시면은 아마 좋은 캔넬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안전운전하는 거요?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가고, 적당히 갈 때는 적당히 가고, 브레이크도 아주 부드럽게 밟고. 서 있으면은 안 되지만 불안한 반려견들은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서 있는 반려견이 있다면 그 친구는 지금 차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빨리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거나 오른쪽 왼쪽으로 급하게 턴하게 되면은 반려견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반려견을 내리는데 입주위가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걔들이 다른 데 보고 있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거나 왼쪽 오른쪽으로 턴할 때 얼굴이 벽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반려견이 놀라지 않게 운전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예비줄을 좀 챙겨요. 하네스나 가슴줄, 목줄, 또 짧은 줄, 긴 줄. 제 차에는 여분으로 줄들이 되게 많아요. 물그릇 당연히 갖고 다니고, 밥 먹고 나올 때마다 물 좀 받아갈게요 라고 해서 물도 좀 받아오기도 하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나 아니면 여러 해충들이 있어요. 등에 이렇게 발라주는 것도 있고 뿌려주는 게 있는데, 계피 스프레이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네요. 방석 같은 것도 한 개 정도 더 여분으로 챙기고, 여행 다닐 때마다 사료를 위생 봉투 있잖아요, 한 2끼분 정도를 이제 가지고 다녀요. 만약에 그걸 안 갖고 갔다면 가까운 마트에 가서 닭가슴살 요즘에 많이 팔잖아요. 사서 주기도 하고. 배변 봉투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보통 빨래하면 세탁기 옆에 저금통 같은 거 놓지 않아요? 동전 있으면 이렇게 넣으려고 봉투통이 있어요. 봉투통이. 제 바지에서 하도 봉투가 나와가지고 예전에 한번 세봤는데, 제 바지에 한번 평균 3개에서 4봉투가 있고, 겨울에 있는 야상들이 있어요. 그 야상에는 실제로 10개 이상이 항상씩 있어요. 여기. 저는 병원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반려견들이 다치면 주변 경계가 좀 심해져요. 실내 관계가 좋은 보호자라 할지라도 부러지는 정도의 상처일 때에는 보호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은 캠핑 아니면 여행 가는 곳, 그 근처에 24시간 동물병원이 있나 없나 그거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